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붉게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단의 수급이 쏠렸고 또 아이폰 16 출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 보이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심이 부산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5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농심의 라면 생산량은 현재보다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자기주식 처분 공시도 나왔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나엔진이 하나오션과 2,25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인데요.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고 공급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6.4% 규모입니다. 큐브엔터가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주가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인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을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현재도 그 흐름 이어가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비핵심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GS 글로벌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10곳 이상의 동해 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정규장에서 6% 넘는 급등세 씌워냈고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비만 치료제 대봉 LS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봉 LS가 식물 성료의 원료를 미국의 뷰티 브랜드에 공급한다는 이슈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현재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율촌화학입니다. 현재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일 견조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장 중반부터 강한 탄력 보이면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도 붉은 빛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더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 투심이 개선되면서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깊은 낙폭을 보였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성정보가 장 막판에 시세가 몰렸습니다. 3시를 기점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대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뭐고 시외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건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급격하게 제가 분봉 지금 한번 보니까요. 네. 대략 3시부터 고작 20분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비대면 관련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 자체가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전히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그 폭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분명히 추후에 시장의 선택을 받긴 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실적은 결국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이슈에 의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도 결국에는 이슈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내에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 장중에 장 후반에 불과 20-30분 만에 1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를 한번 보자.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캔들 기준으로
도지 형태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가 조금은 더 강하게 붙어서 시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하루 정도는 더 보유를 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인성정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K뱅크가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5시경에 전해졌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K뱅크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보이시나요? 네, 뭐 브리지텍이나 인지소프트가 좀 유명하죠, 네. 관련주로는.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 이번에 오늘 또 장중에 AI 관련된 또 이슈가 불거하게 되면서 또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럼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차라리 시간에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슈가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뭐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로보택시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브리지텍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청욱 PB님도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네, 저도 비슷한 건데요. 다만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 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얼마 안 되죠.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전부 다 1%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더본코리아 관련된 기업들도 덩치가 커요. 오뚜기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상장으로 인해서 함께 뭐 10%, 20%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상장하면은 가급적이면 저 두 기업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브리지텍 그리고 인지소프트가 K뱅크 관련주로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시세 어떻게 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왔는데요. PB님께 자세한 공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큐브엔터가 자사주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네. 53만 주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사주에 대한 취득 결정이 의외로 꽤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사주를 취득했다. 와,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지니 주가가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소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잘 가지는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하고 바로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4% 정도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소각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시간 외에서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는 조금 띄우겠으나 지금 보인 이 정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매우 크게 올라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에 모처럼 주가가 띄우면서 초반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결국 큐브엔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기업들, 그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치가 않죠. 지금 주가가 의외로 못 갑니다. 큐브엔터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공연이라든지 또는 콘서트라든지 그게 유튜브나 기타 음원, 음반, 발매를 기반으로 판매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꽤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큐브엔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 띄울 때 한편으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호재의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도 체크해봤고요.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일단 다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간 끝날 텐데요. 네, 일단은 저는 바이오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유한양행도 상방론 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9월 초에 폐하마키가 있어요. 그래 그때까지는 뭐 유한양행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이제 알테오젠을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그리고 CDMO 쪽에서는 뭐 삼바, 바이넥스, ST팜 다 정말 매력적이지만 후발로 봤을 때는 ST팜이 제일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형주들이 좋을 때는 뭐 소형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 3% 올라가니까 뭐 PSK 홀딩스 이런 거 막 7, 8%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야 뭐 소형주 잠깐 치고 빠지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형주의 가격도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사는 쉬어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선 지금 2차 전지를 좀 저는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목별로 완전 전략이 다르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 설명해 드렸고요. 이청원 PD님의 탑픽 섹터, 탑픽 네. 종목도 궁금합니다. 9월부터는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이번 달까지 좋았던 섹터는 전부 다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개를 들거나 혹은 지금까지 없었던 혹은 매우 조용히 갔던 섹터인데요. 1차적으로 저는 딱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톡신입니다. 우선 톡신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웅제약, 휴제인, 메디톡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대단히 크지는 않죠.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부각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주가가 지금 조금씩 잘 가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실적도 모두 다 괜찮았기 때문에 3분기라고 해서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조용히 갈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휴젤, 또 메디톡스, 대웅제약 같은 기업은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조선을 조금 눈여겨봤으면 하는 게 오늘 하나오션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모처럼 올랐는데 그에 걸맞게 HD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선업황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에 더 좋게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업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저 주가가 꽤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국면에서는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그게 오늘 출발이 하나오션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하나오션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이제 적잖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52주 신고가가 어디냐면 4월 24일에 36,400원이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든 하루 만에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만 따로 가진 않을 겁니다. 조선업 전반적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의 주가 또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 매수세가 적지 않게 유입되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는 8월까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뭐 제약바이오 당연히 좋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꽤나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는 조금 배제하고요. 많이 빠진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힘이 있는 조선을 탑픽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조선 기업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역시나 하나오션 52주 신고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주가 흐름이 가장 괜찮다라고 보이는 HD 한국조선해양 그 기업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9월에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